안녕하세요 여러분, 웨이입니다. 오늘은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어학연수 영어가 과연 많이 늘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이 밴쿠버의 두 번째 어학연수로 온 겁니다. 10년 전에 군대를 전역하고 그때 한번 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휴직을 하고 와이프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기간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10년 전에 왔을 때는 저는 정말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왔었고, 그리고 그때는 10년이나 젊었기 때문에 습득력이 좀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스피킹도 빠르게 늘고 발음도 좋아지고, 그리고 문법도 기초가 정말 탄탄하게 잡혔었습니다. 그때 배운 문법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학연수를 다녀와서는 자신감이 붙어서 대학교 때 전공 수업을 영어로 듣기도 하고, 교양 수업도 다 영어로 된 것만 찾아서 들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그때와는 좀 달라요. 실력 향상 속도도 다르고, 게다가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와가지고 집안에서도 사실은 영어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쓰려고 노력은 하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는 영어를 안 쓰고 한국말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런 실력 향상 속도가 좀 달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안 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험을 쌓았고, 사회에서, 그래서 제 삶의 경험 그리고 일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나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하고,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도 조금씩 느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의 경험처럼 시기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학원에 가서 보면 정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도 나이 50대, 60대까지 되셔서도 여기 오셔서 영어 공부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국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메디스넷이라는 도시 아시나요? 제가 메디스넷이라는 도시에서도 3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캐나다의 소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예요. 아무도 그쪽으로 관광도 안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거기도 한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인이 없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얼마나 영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게 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계속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죠. 높은 레벨에 올라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한국인들이나 에이시안들은 인터미디엇 레벨에만 머물고 있어요. 이 중간 레벨에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있는 레벨들 중에 가장 높은 레벨 쪽으로 가게 되면 한국인 분들이 거의 10명, 12명 중에 1명, 2명밖에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면 다른 유럽 친구들, 영어 잘하는 유럽 친구들 혹은 남미 친구들이랑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본인의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이런 시험 공부가 아니라 계속 스피킹을 늘리시라는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 그런 거 계속 써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내가 이만큼 열정이 있다는 걸 자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을 향상시키고 반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영어뿐만 아니라 스포츠 같은 것도 자기 주변 사람들의 실력만큼 내 실력을 늘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의 실력이 높지 않으면 내가 향상시킬 수 있는 수준도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내 실력도 그만큼까지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스피킹에 집중하라입니다. 여기 어학연수 오시는 한국분들 중에 간혹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뭐 하나는 따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학원에서 진행하는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서티피케이트나 디플로마를 따가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 10년 전에 왔을 때 비즈니스 과정 서티피케이트 4개 따갔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하나도 쓸모없어요. 한국 가셔가지고 이거 이력서에 쓰려고 하면은 이거 절대 못 씁니다. 저도 취업할 때 이력서에 하나도 못 썼고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학원에서 자기들 학원 이름으로 이거 과정 이수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근데 학원이 어떤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인증서라면 쓸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학원에서 준비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공신력이 없어요. 이런 거는 절대 필요가 없고요. 수업 자체는 퀄리티가 좋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티피케이트나 디플로마 이 종이 쪼가리에 목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비싼 돈 주고 오셨는데 여기 와서 토익 공부, 토플 공부 이런 시험 공부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돈 주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열심히 스피킹을 늘려야지 시험 점수를 따려고 시험 준비반에 들어가는 거는 차라리 한국에서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게 더 빨리 실력을 늘릴 수도 있고요. 시험 점수 올리기에는 우리나라에 더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클래스메이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라입니다. 여기서는 용기 있는 자가 외국인 친구를 얻어요.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동양 문화나 동양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절대로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점심도 같이 먹자고 하고 인스타그램도 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유럽이면 유럽, 남이면 남미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 친구들은 한국 애들이 말이 적다, 수업 시간에 참여를 안 한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다가가서 같이 밥 먹을래?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물어보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은 얘는 좀 다르네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막 장난치고 까불까불 깐족거리라는 건 아니에요. 먼저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민망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한국 사람들을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 가끔가다 같은 수업에 한국인들이 많다 그래서 막 불평불만하고 되게 짜증 부리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마음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왜냐면 여기 한국 사람들 막 많으면 자기가 영어를 못 늘린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본인의 영어 레벨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과연 얼마나 영어를 잘할까요? 정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사실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레벨에 가면 한국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랑 있다고 해서 영어 실력을 못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배척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외국인 룸메이트가 있는 곳으로 가라입니다. 처음에 여기 오시게 되면 홈스테이에서 머물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홈스테이는 홈스테이 가정도 있고 다른 룸메이트들도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외국 친구들일 수도 있고 한국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참 여기는 그래도 영어를 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홈스테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속 영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인데 이렇게 홈스테이에서 한 2달, 3달 정도 사시다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서 살아봐야겠다라고 해서 다른 하우스 쉐어, 룸 쉐어 하는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국 분들은 보통 우베뉴 같은 데서 룸쉐어를 찾으시곤 합니다. 여기 가시면 한국 분들이니까 이야기도 하기도 편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는 전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룸쉐어하는 곳으로 가셔야 스피킹을 늘리시는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끼리 있는 룸쉐어에 가시면 홈스테이 주인이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계속 친해지고 우리 미드 같은 거
프렌즈나 막 이런 거 보면은 같이 거실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룸쉐어 가시면은 그렇게 친구들 놀기도 해요. 그리고 주말마다 파티를 하게 되면 또 친구의 친구들도 불러와가지고 다 같이 친해지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베뉴 같은 거 보지 마시고 크레이그리스트 같은 데 들어가서 집을 찾아보시는 것을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미더블 활용하라입니다. 미더비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시면 일반적인 컨버세이션 클럽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나가셔가지고 취미도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서 계속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모임에 나가시면 여기로 공부하러 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일하러 온 사람도 있고 현지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집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그리고 밖에서도 취미생활 할 때도 계속해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친구만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외국인 친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외국인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실력이 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익숙해질 뿐이지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들었으면 그때부터 내가 이 친구들이랑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계속 나도 공부를 열심히 개인적으로 해서 그 수준에 맞게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다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저랑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이제 공유를 드렸고요.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성공적인 어학연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